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또 돌아왔고요. 오늘 제가 봤던 영화는 댓글 부대. 오늘 개봉을 했고요. 개봉하자마자 이제 보고 왔고, 제목부터 되게 노골적이죠. 댓글 부대. 그래서 감독님은 이제 안국진 감독님이신데, 이 감독님이 이제 과거에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감독을 하셨습니다. 이정현 씨가 아마 주연을 하셨던 영화를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개성 넘치는 그런 영화였고, 나름 평단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행은 뭐 많이 되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평가는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그걸 만드셨던 감독님인데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별거 없으시다가 이번에 댓글 부대라는 영화를 찍으셨고요. 배우진이 빵빵합니다. 나름 배우진이 굉장히 빵빵한데, 일단 주연의 손석구, 요즘 뭐 가장 잘 나가는 배우 중에 한 명이죠. 손석구 배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김성철, 김동희, 홍경. 김성철, 김동희, 홍경도 워낙 드라마 쪽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해서 다들 뭐 아실 것 같고, 이 4명의 배우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석구가 기자예요, 기자. 기자인데 제보를 받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뛰어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기술을 이제 테스트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거 테스트 통과만 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뭐 그런 거였나 봐. 근데 이제 그 테스트를 받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방해를 받고 그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불과 몇 달 후에 다른 어떤 대기업에서 또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떼돈을 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사장은 망했지.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은 이게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정부랑 그 대기업이랑 짜고 그 기술을 빼돌려서 자기들을 망하게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손석구가 이거 특종이다. 그래서 딱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씁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취재한 거랑 다른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손석구한테 이제 기레기라고 막 댓글 달리고 언론 폭격이 막 쓰여지고, 그리고 하필 그것도 발표하는 날 뭐 갑자기 뭐 어떤 유명 연예인의 뭐 마약 사건이 터지고 이러면서 아무튼 손석구가 되게 고초를 겪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고 폐인처럼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폐인처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접근을 해요. 그거 그 대기업에서 한마디로 보내버린 거다. 댓글로 조작한 거다. 언론 조작한 거다. 그래가지고 뭐지?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김동희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석구가 사실이냐 하면서 이제 김동희가 그런 어떤 댓글 조작 혹은 그 언론 조작 뭐 이런 걸 하는 그룹에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지 그걸 이제 풀면서 영화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약간 뭐 시사고발 같은 느낌이면 돼. 시사고발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목이 댓글 부대인 것처럼 내용 자체도 김성철, 김동희, 홍경이 이제 그걸 조작하는 사람들이고, 손석구는 이제 기자. 그리고 이 배우의 세력에 이 영화상으로는 이제 만전이라고 나와요. 만전그룹이라는 회사가 그걸 이제 조종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영화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독특한 점은 보고 있는데 마치 무슨 시사고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시사고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막 나레이션도 굉장히 많고, 최대한 좀 담백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설명을 해줘요. 손석구의 목소리로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좀 설명을 해줘서 좀 독특한 그런 방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고, 물론 뭐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뭐 크게 나쁠 것 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일단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하다. 뭐 손석구, 김성철, 김동희, 홍경, 이 4명이 연기를 굉장히 잘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주변 인물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기자잖아요. 그럼 그 신문사 뭐 국장 역할이라든지 대기업의 뭐 팀장 역할 하시는 배우분들도 워낙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명하다기보다 우리 눈에 익숙한, 딱 보면 누군지 아는 그런 배우들도 다 나와요. 이 4명의 배우 말고도. 다들 연기를 잘하고, 손석구도 어찌 보면 되게 억울한 그 일을 겪는 거잖아. 그런 역할이라든지 억울했을 때 그 마음, 그리고 뭔가 무너져 내렸을 때 그 표정 연기, 또 어떨 때는 뭐 기자이기 때문에 좀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렸다. 그리고 김성철, 김동희, 홍경, 이 3명이 어쨌든 그 온라인상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좀 영한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 왜냐면 컴퓨터도 잘 다루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영한 느낌의 그것들을 굉장히 잘 살렸고, 뭐 이 3분이야 워낙 또
다양한 드라마에서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역시 이 세 명이 구멍 없이 다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다. 특히 뭐 홍경 씨도 중간에 약간의 그 감정적인 어떤 변화를 겪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 연기도 너무 잘했고 배우들의 연기는 뭐 다들 좋다.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는 나같이 나나 여러분들처럼 인터넷 문화 이런 거에 좀 익숙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먼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초반부는 꽤 속도감 있게 막 지나가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거를 최대한 좀 설명을 해요. 이게 뭐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취향이 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손석구의 나레이션을 통해서 최대한 이 사건의 진행이라든지 이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손석구의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해주거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예, 이해도 잘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극장 안에 나의 지긋하신 분들도 보고 계셨거든. 그리고 이 초반부에 몰입감이 꽤 있습니다. 왜냐면은 속도감 있게 이 사건이 빨리빨리 지나가거든. 중소기업 사장을 만나고 거기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또 사건이 벌어지고 손석구가 또 무너져 내리고 그러다가 다시 뭐 어떤 제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막 이게 속도감 있게 되게 빨리 흘러가. 그래서 꽤나 초반에는 좀 몰입감 있게 흥미롭게 좀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쭉 이 영화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 힘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댓글 부대잖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단 말이지.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것은 나름대로 되게 조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짤이나 그러니까 우리 세대, 그러니까 우리처럼 인터넷 익숙한 사람들은 되게 맞아 저런 거 있어 할 만한 그런 짤들이나 막 이런 것들도 되게 잘 적재적소에 사용을 했고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연출도 나쁘지 않았고 또 흥미로웠던 점은 어쨌든 그런 공작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여론 조작을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게 나름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꽤나 좀 흥미로웠다. 물론 뭐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흥미롭고 특히나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여자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또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요 부분을 이제 쭉 보여주는데 그것도 이제 꽤나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꽤나 재밌었다. 다만 좀 아쉬웠던 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좀 우리도 뭐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여기 영화에서는 이제 실제 이게 있었던 일이라고 다 밝힙니다. 초반에 자막을 통해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제 밝히긴 하는데 사실 영화를 딱 보면 새로울 건 없어.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다는 게 뭐냐면 저런 게 있다는 것도 우리도 알고 있고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여기서 막 뭐 아이디들을 중국에서 사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알고 있었거든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진부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물론 그걸 모르시는 거나 그것에 대해 디테일하게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흥미로울 수 있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조금 이제 진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커뮤니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어렴풋이 짐작은 하겠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뭐 새로울 거는 없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초반에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이 영화가 초반에 몰입감이 엄청나게 쑥 빠져들게 된다고. 근데 이제 손석구가 이 댓글 조작을 하는 애들을 만나서 이 댓글 조작하는 애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깊숙이 나오는데 거기서 좀 저는 살짝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루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끝나고 나서 와이프는 되게 재밌었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부터 조금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했어. 왜냐면은 초반에는 이게 손석구의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기복 굴곡이 막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서 되게 재밌었거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고 이제 근데 이 댓글 부대를 딱 만나면서 이야기가 멈추면서 뭐 과거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그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홍경, 김성철, 김동희의 이야기까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게 굳이 그렇게 자세히 이렇게 막 감정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 차라리 담백하게 좀
좀 드라이하게 오히려 사건이 벌어지는 그 프로세스만 보여주는 게 어땠을까. 왜냐면은 보면은 이 세 명이 막 거기서 괴로워하는 것도 나오고 뭐 쓸데없이 막 자기들끼리 히덕거리는 것도 나오고, 근데 거기서부터 난 좀 지루했거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어떤 커다란 뭐 이야기의 어떤 발전으로 가지도 않아요, 실제로. 오히려 저는 프로세스만 담백하게 보여주는 역할 정도로만 수행했으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결말이 어쨌든 뭐 이건 스포일러는 아니니까 시원하게 딱 끝나진 않아요. 이 부분도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결말이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뭔가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될 것 같았어, 느낌이. 근데 어쨌든 그 결말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영화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어쨌든 그거잖아. 여론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건 이제 사람들은 오늘 인터넷에서 벌어진 일들만 보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구분하기 힘들어지는 거야. 여론 조작이 일어나니까. 그렇잖아. 근데 이 영화 자체가 그걸 좀 은유하고 있어요. 이 영화의 플롯이라고 해야 되나? 구조 자체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게 계속 관객들을 좀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 자체가 이 영화의 구조와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손석구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딱 떨어지지 않아. 저게 진짜야 가짜야.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되게 아이디어는 좋았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와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시도 자체는 좋았지만 그게 되게 정교하거나 깔끔하거나 아니면 뭐 되게 재밌게 영화적으로 잘 버무려진 것 같진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막 되게 와 놀랍거나 저런 거였어? 막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아 저렇게 의도한 거구나, 약간 요런 느낌? 뭐 몇 번의 반전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좀 예측 가능한 느낌도 있고, 그것이 예측 못한다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뒤통수를 딱 치거나 올커니 하거나 막 우와 뭐 이런 정교한 느낌은 아니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도로 그런 구조를 짰는지는 알겠으나 그것이 대단히 뭐 훌륭하거나 완성도 있게 이 영화와 잘 어우러진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초중반까지, 그러니까 이 댓글 부대원들과 만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작을 하는지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중후반까지 이제 쭉 흘러갈 때의 그 약간의 갑자기 거기서 이야기가 멈춘 듯한 느낌? 좀 진부하게 흘러가기고 속도감이 좀 훅 떨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결말까지 뭐 속 시원한 결말은 아니라서 중후반부는 좀 아쉬웠다. 예를 들면은 진짜 막 서울의 봄 같은 거는 엄청 속도가, 물론 뭐 그런 영화 1000만 관객을 넘고 엄청나게 호평을 받은 영화 비교하는 건 좀 무리지만, 어쨌든 그런 영화처럼 굉장히 속도감 있게 끝까지 끌고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중반 이후에 저는 힘이 붙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 워낙 유명한 영화죠. 그 영화가 진짜 제가 재밌었던 점은 감정 같은 걸, 물론 이 영화와는 좀 다른 영화지만 어쨌든 사건을 대할 때 좀 드라이하게 차갑게 좀 연출하는 면이 있잖아요. 물론 이 영화는 댓글 부대는 손석구라는 기자가 있고 그 사람이 고초를 겪고 다시 복귀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 손석구의 감정은 보여주는 거 좋은데, 이 댓글 부대 3명의 이야기가 펼쳐질 때는 좀 더 다른 이야기에 집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론을 정리해보면은 댓글 부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연기에 구멍은 없고 다들 훌륭했고, 그리고 초반부터 이제 중반까지 몰입감은 엄청났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다. 실제로 우리가 이용하는 커뮤니티의 명칭까지 다 나오고, 우리가 실제로 많이 봤던 짤방들까지 이제 영화에 등장할 정도로 어쨌든 현실감은 꽤나 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벌어질 만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흥미롭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이런 커뮤니티 문화나 이런 여론, 이런 인터넷 문화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분들이 보기에도 어쨌든 초반에 손석구의 나레이션을 통해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해도를 높일 만한 요소는 있는 것 같다. 약간 설명을 너무 한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것이 훌륭하게 영화 맞아떨어진 것 같진 않지만 이 여론 조작이 담고 있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그런 애매모호함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이 영화 구조적으로도 좀 다뤘어요. 그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 예, 요 정도로. 아쉬운 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반 이후에 좀 늘어지는 경향이, 그리고 결말을 확 매듭짓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불호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성철, 김동희, 홍경 이 세 명의 이야기를 좀 드러내고 여론 조작이 일어나는 담백한 그 프로세스만 보여주는 역할로서 기능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댓글에 항상 그런 말이 있는데 네 말 믿고 뭐 무슨 영화 보러 갔다가 돈 아까워 죽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느끼는 점이 꽤 있었어요. 뭐냐면은 진짜 이런 일이 많아. 이 영화가 재밌고 안 재밌고를 떠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좀 되뇌이게 되는 거는 요즘 인터넷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아닌지가 정말 궁금한 걸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일부인지 모르겠어. 요즘 커뮤니티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 그냥 물어뜯기에 바쁘지 않나. 뭐 하나 잡으면 막 이제 물어뜯기에 좀 바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또 하나는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펙하지 않는다. 정답이 있는 이게 무슨 수능 문제나 뭐 이런 거야 당연히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영화에 대해서 느끼는 건 다 다르고, 누구는 예를 들면 제가 댓글 부대를 조금 초반부가 좋았지만 후반부가 좀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해도 누군가는 또 아닐 수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밌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제 와이프와 같이 봤다고 했잖아요. 제 와이프는 끝나고 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존중합니다. 왜냐면 서로 다르니까.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보고 느낀 게 다 다른데, 문화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영역에 있어서 모두가 같은 영화를 보고 다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도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영화 자체가 되게 훌륭한 영화는 아니지만 최근에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뭐 예를 들면 유튜브 댓글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을 한번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점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니까 진짜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 영화를 보고도 느낀 점은 그냥 인스타그램을 좀 하지 말까? SNS 그만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SNS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공작들이 나오거든. 근데 실제로 저도 막 저를 팔로우하거나 갑자기 DM이 오는 게 되게 많은데, 특히 팔로우한 사람들 누구지 하고 들어가 보면은 광고도 많지만 약간 이상한 계정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소름 돋는 부분도 있었고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댓글 부대 13,000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후반부의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시도는 좋았다. 근데 아쉬움은 남는다. 13,000원 너무 센가? 저는 12,000원 갈게요. 외계인보다는 조금 아래였던 것 같아. 영화관에서 굳이 봐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뭐 영화관에서 봐도 나쁘진 않는데 이게 뭐 엄청난 사운드나 뭐 시각기나 이런 시각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로 꽝꽝 때려박는 영화는 아니라서, 다만 어쨌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시의성은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흥미로운 부분들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제가 본 댓글 부대라는 영화 12,000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